반갑습니다. 교과서 122쪽의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보시면요. 민우와 현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9라고 했으니까 9개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민우는 9개를 이렇게 뽑아서 이 데이터들 표본의 평균을 구한 표본 평균이 마이너스 0.38이라고 했습니다. 현서가 랜덤으로 이미 추출한 9개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0.71이 나왔다고 합니다. 1번 민우와 현서가 각각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할 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9분의 1과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9분의 1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표본 평균이 마이너스 0.38이 나왔기 때문에요. x바 자리에 마이너스 0.38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3과 0.2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서가 구한 표본 평균은 0.7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x바 자리에 0.7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06과 1.36이 나옵니다. 자, 위에서 구한 두 값 사이에 모평균이 0이라고 했죠. 0을 포함한 표본은 누구의 표본인지 알아보자 했습니다. 민우는 마이너스 1.03에서 0.27의 범위를 본다면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모평균인 0을 포함하는 범위를 구했고요. 9개를 뽑았을 때 현서는 0이 포함되지 않았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어떤 거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이나 범위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했을 때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러면 몇 %의 확률로 모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등과 같이 모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방법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집단의 모평균 M이 알려지지 않을 때, 모를 때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은 모평균 M에 대한 정보로 모평균 M을 추측하는 것이 모평균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모집단의 평균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표본이 n개 나왔을 때 이 n개를 가지고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모평균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모평균은 모르고 모분산은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게 되면 앞에서 배운 내용처럼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죠. 앞에서 다시 정리하면요.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뽑아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뽑힌 이 표본들의 평균을 낼 수 있고요. 그것의 평균은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요. 이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의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표준화시키면 x바에다가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주면 이것은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되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z를 이렇게 놔두면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z 자리에다가 z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모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세 곳에 여기에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p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x바 마이너스 m 하고 1.96에 또 곱해주면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n만 놔두고 x바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세 군데다 여기에 마이너스 x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p에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m 하고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에서 지금 마이너스 m에 3개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m이 m으로 바뀌겠죠. 그럼 p의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x바 마이너스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m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어진 요 식을 정리했더니 안에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 부분, 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모평균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5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0.95, 95%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모평균 m이 요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0.95임을 알 수 있고요. 이 m의 값의 범위를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0.99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시 z 대신에 m으로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의 확률이 0.99라는 건 뭘 말합니까? 모평균 m이 여기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9%이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우고 다시 보면요. 이 범위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공식만 알면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좀 익숙해져야 공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할 때는 문제 유형이 두 개입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95%라 하면 1.96을 기억하시고요. 99%라 하면 2.58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면 그 표본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x바. 그러면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것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정규 분포 평균 m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n개 추출했다고 생각하면 이 n개의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x바가 나오겠죠. 그러면 모집단의 성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모평균 얘를 m이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n개의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낸 값 x바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면 여기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바에다가 1.96 곱하기 여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이 지점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요 거리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요 안에 모평균 m이 95%는 들어갈 수 있다. 요 얘기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모집단에서 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이 나오면 이 표본 평균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를 양 사이드로 범위를 구하면요. 요 빗금친 요 부분 사이, 요 사이의 구간에 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이 95%다. 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99%의 신뢰 구간은 뭘 뜻합니까?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이 나왔다 치면 여기에서 99%가 되려면 2.58을 곱해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가고요. 왼쪽으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가면 왼쪽 끝값은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오른쪽 끝값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구간, 여기에서 요 사이의 구간은 여기에서 요까지를 얘기하게 되겠죠. 요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이 99%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기 힘드니까 뒤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95% 신뢰 구간 구하라 하면 표본 평균 구간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뭘 해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고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면 x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식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그마를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대신에 표본을 뽑은 것에 대해서 표본 표준 편차의 값 s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는 모표준 편차인 s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단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 123쪽 보시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관측값의 평균, 하나의 평균값은 스몰 x바입니다. 뽑을 때마다 생기게 되는 평균값은 다 다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뽑은 표본 평균은 x1바, 두 번째 뽑은 건 x2바 이렇게 해서 뽑을 때마다 평균값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게 라지 x바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스몰 x바는 표본 평균 라지 x바의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라지 x바 자리에 스몰 x바를 넣었을 때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관측값의 평균 x바는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 구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는 크기가 n인 표본의 추출을 무한히 계속하여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이 중에서 95%는 모평균 m을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한 번 표본을 뽑았을 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해질 수도 있고 뽑을 때마다 신뢰 구간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무한히 계속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어 갔을 때 이 중에서 95%는 모평균 m을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송사의 땡땡 뉴스의 방송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집단이 있는데요.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뭔지는 모르지만 표준 편차가 2니까 2의 제곱, 분산이 2의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방송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표본의 평균이 50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뽑았기 때문에 라지 x바가 아니라 스몰 x바가 되고요. 이것이 50이란 얘기가 되겠죠. 표본에 대한 평균이. 그러면 방송된 땡땡 뉴스의 평균 방송 시간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95% 하면 숫자가 떠올라야 되죠. 1.96.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았던 이 스몰 x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오른쪽으로 얼만큼, 왼쪽으로 얼만큼 간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요것이 95% 신뢰 구간이 되겠죠. 평균 방송 시간 m에 대한. 그러면 얼만큼 떨어져야 됩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이 구간만큼의 길이가 실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조건에서 얘는 50이고요. 루트 n은 루트 16, 시그마는 2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양끝 값은 실내 구간의 양끝 값, 요 값과 요 값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오른쪽 끝 값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거랑 요거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49.02와 50.98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은 표준 편차가 3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 평균은 모르니까 m이라 하고요. 표준 편차 3이라 했으니까 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2학년 학생 중에서 36명을 임의로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 n이 36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한 평균이 8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 x바가 8이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평균 기록 m초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하면 99% 하면 숫자는 2.58이 되겠죠. 95% 하면 1.96이 되듯이요. 그러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했던 수직선상에서 x바의 값에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간 값과 왼쪽으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간 값. 이것을 표시하면 x바에서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주면 되고요. 왼쪽으로 간 거는 x바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은 이거, 콤마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x바는 50이라고 했고요. 루트에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36이 되겠죠. 시그마는 문제상에서 3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여기 50 넣고 여기에 루트 36 넣고 여기에 3을 넣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6.71이 나오고 9.29가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6.71보다 크거나 같고 9.29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또는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 구간의 양끝 값의 차를 말하죠. 따라서 신뢰도 95%,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랑 요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95%일 때는 1.96을 기억하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이고요.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의 점에서 왼쪽 점을 빼면 되겠죠. 이 차이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x바를 중심으로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요만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같다는 얘기고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x바에서 왼쪽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도 요 길이가 두 개가 실제 전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에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숫자 2.58을 기억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구간의 길이는 그림상에서 보면 x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같고 왼쪽으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같기 때문에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그러면 이게 두 칸이니까 이거 두 배가 되죠. 따라서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5쪽에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빵집에서 만든 식빵의 무게는 모표준 편차가 8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모표준 편차가 8이니까 시그마가 8이란 말이 되죠. 이 빵집에서 만든 식빵의 평균 무게를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2g 이하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의 식빵을 조사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우선 95%로 추정하려면 숫자는 1.96이 되겠죠.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5%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표준 편차는 8이라고 했고요. 지금 표본의 크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는 n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을 풀면 n값은 245.86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은 자연수가 되니까 적어도 246개의 식빵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의 배추의 무게는 모표준 편차가 3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시그마가 300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 품종의 배추의 평균 무게를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00 이하가 되려면 적어도 몇 포기의 배추를 조사해야 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99%의 신뢰 구간이니까 숫자 기억해야 되죠. 99% 하면 2.58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이것이 100 이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시그마는 300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300이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을 물은 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100을 나누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양변에 100을 나누면 3이 되고 1이 되죠.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2.58 곱하기 3은 계산하면 15.48이 되고요. 식을 정리하면 루트 n분의 15.48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루트 n을 곱하면 15.48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것을 양변 제곱하면 n은 239.630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포기를 해야 되죠? 240포기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 수학탐구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맞는 예상이나 완전하게 참인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예상이나 판단을 할 때 혹시라도, 어쩌면,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라는 말을 자주 포함합니다. 위험성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따라서 정확하게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위험한 존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안전한지 위험한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통계적 추정은 오류가 생길 위험성의 양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땡땡이다가 아니라 95%의 확률로 땡땡이다 라고 말하고 틀렸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몇 %의 확률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해나 오진의 위험을 명확하게 하는 게 지금 통계적 추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